네, 67페이지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67페이지고요.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이라고 해서 색깔 상자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은 어린이날의 참뜻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는다. 그래서 11개의 헌장이 목록화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 2.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3. 어린이는 좋은 교실에서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어린이는 빛나는 우리 문화를 이어받아 새롭게 창조하고 널리 펴나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 5.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6. 어린이는 예의와 질서를 지키며 한결의로서 서로 돕고 스스로를 이기며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라야 한다. 7.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8. 어린이는 새로운 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 9.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바른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10. 몸이나 마음의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빗나간 어린이는 선도되어야 한다. 11.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맞이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 라고 해서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에 대한 부분이 우리 교재에 안내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아동복지법에 대한 제정과 개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내년에 교사로서 일을 하시면 이 아동복지법의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아동복지법이라는 법이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1961년 아동복지법은 근대적 의미에서 아동복리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생존권의 보장이 우선적인 목표였고 81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요보 아동을 위한 아동복리법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일반 아동도 포함하는 보편적인 복지 대책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이 된 것인데요. 요보 아동의 구제라는 기존의 사후 대체적인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함과 동시에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자녀 양육 문제를 전적으로 가정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존의 통념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2000년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아동학대에 대한 긴급전화의 설치와 운영, 신고, 응급조치, 현장조사 후의 보호처분, 아동학대에 대한 친권 제한 및 상실 등과 같은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이 강화가 됩니다. 이처럼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이 강화되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5년 9월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5조 보호자의 책무에서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부모가 보호자라고 하더라도 아동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올바르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이제 UN 아동 권리 협약 비준과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에 대한 부분으로, 아까 우리가 이제 169개국에 속하는 비준 국가가 됨으로써 이제 그 운영을 했고, 그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데, UN 아동 권리 협약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면서 적극적 권리의 주체로 천명함과 동시에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한 국제 협약이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1900년 이제 9월 25일 날 이 협약에 서명을 하고, 1991년에 11월 20일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함으로써 1991년 12월 20일부터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당사국이 됩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국내법과 충돌되는 아동의 부모 면접 교섭권, 입양 허가제, 아동의 상속권 보장 등 3개 조항을 유보한 채 이 협약에 비준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은 바로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협약 44조 규정에 이제 이 비준한 당사국은 비준 2년 이내에 이제 이후로부터 5년마다 협약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에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심의하고 아동 권리의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1, 2차 국가 보고서를 94년도에서 2000년에 각각 제출을 하는데요. 1차 국가 보고서의 협약 이행 현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가 이제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과, 이를 위한 사법 및 행정 절차의 보완, 예산 편성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1차 국가 보고서를 심의한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가 이제 1996년 우리나라 정부에 14개 항의 공고 사항을 제시하게 됩니다. 2차 국가 보고서는 이제 1차 보고서보다는 충실한 내용이 제시되었으나 권리 이행의 포괄적인 파악과 협약의 이행을 어렵게 하는 기본적인 배경을 파악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보고서를 심의한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는 2003년 한국 정부에 대해 공고 사항을 10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그 이행 상황에 관한 3, 4차 통합 국가 보고서를 2008년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2008년 한국 정부는 각 부처의 내용을 취합해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이행에 대한 제3, 4차 통합 국가 보고서를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되고요. 2011년에 이를 심의한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가 2010년 이제 3월에 법이 하나가 개정이 되는데요. 그게 가사소송법이라는 게 있어요. 2011년에 개정된 입양특례법, 민법, 초, 중, 등 교육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다문화 가족지원법, 이제 2011년에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라든지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채택을 환영한다라고 했는데,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 정서 가입과 장애인 권리 협약 비준 및 제2차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 계획 수립을 환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1, 2차 국가 보고서를 심사하여 작성한 이제 권고 사항의 일부가 불충분하게 다루어지거나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행되지 않는 권고 사항 중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동권리분과위원회 설립, 또 체벌의 전면적인 금지, 그리고 아동이 겪는 이제 고도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 정책의 검토와 관련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이제 취하도록 하는 부분을 촉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체벌에 대한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진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학교 다녔던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막 시계 풀고 갑자기 밀걸레 가져와서 밀걸레대로 막 발로 차기도 하고 되게 조금 막 담배 피고 좀 친구들 좀 괴롭히는 애들을 선생님들이 좀 함부로 막 많이 때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아이들이 잘못하긴 했는데 이제 그 분위기라는 게 왜 선생님 그렇게 친구들을 함부로 때립니까? 이렇게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요즘은 어때요? 바로 핸드폰으로 동영상 찍어가지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시계 풀면 누구 하나 정말 병원에 실려가기 전까지 맞는 그런 뭐 영화에서 보면 먼지나게 맞았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작이 난다, 작살 난다 막 이런 표현도 하는데 정말 그 여자아이를 저렇게 때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그 아이를 훈육시키기 위한 교육적인 안내가 아니라 선생님이 막 화가 막 치밀어서 막 아이를 너무 함부로 다루는 그런 느낌으로 공포를 조성하는 정말 무서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체종에 대한 이행에 대한 5, 6차 통합 국가 보고서가 2017년 6월 19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부분이 이제 유엔 아동 이제 협약국에서 대한민국에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에 따라서 정부도 3, 4차 국가 보고서 권고 사항에 대해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사이에 아동 청소년 정책 추진 성과, 또 인권 진전 상황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5차, 6차 통합 국가 보고서를 2017년 12월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21년이란 말이죠. 그러면 17년에 제출했으니까 18, 19, 20, 21, 22 내년에 이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이제 7차에 대한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겠네요. 그런데 참 걱정되기도 해요. 지금 막 코로나 시국에 작년 막 정민이 사건도 있고 지금 뉴스에 너무 어마무시한 막 냉장고에 아이가 발견되거나 죽어서 아이스박스에 죽어 있거나 장모님이 발견해서 외할머니가 신고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너무나 섬뜩섬뜩한 이야기들을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공고 상황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부분까지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도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이런 실정에 대한 부분이 내년까지 제출해야 할 이 국가 보고서를 저도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제5차, 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난민법 제정, 아동학대 처벌법 제정 및 학대 방지 예산의 확대, 입양 허가제 도입 등에 따른 관련 유보 조항 철회,
아동 수당 도입, 아동 정책 영향평가 체계 수립,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남성 육아휴직 및 한부모 가정 지원 확대 등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동 관련 예산의 증액, 또 차별금지법의 제정, 아동 자살 원인 제거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차별의 명시적인 금지, 또 교육 시스템 경쟁 완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의 만 14세 미만 유지 등에 대한 주문을 하고 그 외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충분한 구제, 배상, 보편적 아동 등록제의 도입, 베비박스 금지와 그 대안으로서의 익명 출산제의 검토, 성매매 연관 아동에 대한 보호처분 폐지, 피해자 대우, 아동의 이민자 수용 구금 금지, 이주 아동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지원 강화 등을 권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최종 견해에 대한 우리나라의 후속 조치 등을 담은 7차 국가보고서가 2024년 12월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부분이 이제 공고됐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아동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요소가 있는데요. 그 요소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많이 무겁고 딱딱하고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을 많이 접하셔서 뭔 말이야 하실 거예요. 그래도 이제 시작인 세 번째 장이니까 이제 막 그 발달에 대한 부분 정리하고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권리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익숙하지 않은 법이라든지 또 핵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누적이 되면서 조금 익숙해질 때쯤 종강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핵심이 무엇다 그 정도로만 아셔도 되는데 지금 그게 결국은 생존, 보호, 발달, 참여. 제가 이 과목을 항상 지금 매년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그래서 4학년을 대상으로 2019, 2020년 올해까지 지금 3년째 이 똑같은 과목을 하는데 이 과목 핵심이 지금 이 네 가지 기본 요소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이의 생명에 대한 부분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세 개의 발달과 보호와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 참여에 대한 부분이 살짝 퀄리티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간 나라가 이 참여권에 대한 부분을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해줘야 되는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한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너무나 이제 각박해지고 먹고 사는 문제도 심각해지고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 힘들어지고 하니까 그 학부모들의 아이들을 방임해버리는 이런 생존과 보호와 이 발달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지금 뭔가 명쾌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목을 가르칠 때 이거는 제가 꼭 시험에 내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암기를 해 놓으십시오. 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아동 권리의 기본 요소 원칙에 가장 권위 있는 국제 기준을 제시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동 권리와 복지라는 과목에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이게 또 핵심입니다. 지금 그걸 배우기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비중국의 196개국 나라 안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한 부분에 이제 그 54개 조약 중에 한 33개의 내용들을 또 이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중에 이 기본 요소, 생존과 보호와 발달과 참여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으로도 여러분이 내년에 이제 3월부터 입사를 하시겠죠.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그러면 2월 말에서 3월 정도에 개정 누리 연수를 들으셔요.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생기는데 그 개정 누리과정에 이제 고시문 파트를 제가 맡아서 하고 이제 광주에서 네 분의 교수님이 이제 교사가 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제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연수를 받고 와서 하는데 제가 1차 시를 가르치고 2차 시가 최영남 교수님이 하시고 3차 시가 이제 다른 학교 교수님, 마지막 차 시가 김민희 학과장님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고시문 파트에 이제 이 국제 정세, 국제 동향, 글로벌하게 이제 다른 국가의 이제 그런 동향을 살피면서 이 생존과 보호와 발달과 참여에 대한 부분을 꼭 다루거든요. 그래서 아동 권리와 복지에 대한 부분으로도 익숙하게 들었던 내용을 또 이제 이렇게 한번 또 반복해 듣는구나 하고 아마 내년 3월쯤에 연수를 받으시면서 이 4대 기본 요소에 대한 부분을 또 접하실 겁니다. 그만큼 그 UN 아동 권리 협약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누리 연수를 들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누리 이제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애들한테 가르치는 누리 교사가 되시면 이제 어린이집에서 받는 월급 외에 그 누리 수당이라고 해서 누리 연수를 이제 받으시는 선생님에 한해서 매달 30만 원씩 국가에서 입금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국가 의무 교육이에요. 선생님들 돈을 내는 게 아니고 무료로 들으시는데 이제 신분증 가지고 원래는 집합 연수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집에서 이제 줌으로 저도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년에 어린이집으로 취급을 하시면 이제 이 육아종합정보지원센터에서 이제 실시하는 연수를 들으시면서 저희를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생존, 보호, 발달, 참여 이런 부분으로 우선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좀 이해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 권리의 기본 요소 해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고려할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 제공의 개념인 아동의 생존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을 제공받고 이것을 사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보호의 개념으로 아동이 이제 여러 가지 위험한 위해한 행위나 환경 또 문제를 지닌 부모로부터 격리되거나 이제 성적 착취라든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이 이제 포함이 되는 부분이겠죠. 세 번째는 참여의 개념으로 아동이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하여 알고 참여할 권리가 이제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맥락의 UN 아동 권리 협약에서 명시된 이제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의 기본 요소를 이제 살펴보면 생존과 보호와 발달과 참여의 권리도 이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기본 요소 생보 발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생존권은 아동이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영양 섭취와 의료 혜택을 받고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요. 보호권은 아동이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 성폭력 이런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하게 됩니다. 발달권은 아동의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과 관련된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이제 교육받을 권리라든지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의무교육인데 학교를 안 보내는 거 이런 것들도 법에 이제 위배되는 행동들이죠. 또 참여는 아동이 국가나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라든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한 발언,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게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과제에 대한 고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설명을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